안녕하세요. 평소에 썰TV 사연을 즐겨 들어보는데 제 전 남편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는 현재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 남편은 지금쯤에도 후회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소개팅을 통해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주부의 삶을 살았어요. 결혼 당시 우리 양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우리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물론 대출도 조금 받았죠. 다달이 돈을 착실하게 갚아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말했어요. 미쳤어.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둔다니.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면 나로 뭘 해라고 하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고 했더니 당신만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스트레스 안 받고도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 다 당신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 집에서 일하는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라고 답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느냐? 나랑 상의도 없이 말하면 뭐 해? 이유 없이 그만두게 하도록 해야겠지. 참다가 한계가 왔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덧붙였어요. 툭하면 상사한테 갈굼당하고 실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일이에요. 어차피 오래 다닐 마음도 없었어요. 이론적으로 평생 다닐 거라고 해도 못 되겠죠. 차라리 잘 된 거지. 이 계획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 어떤 수를 한다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사직서를 취소하세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인지 아시나요? 취업이 힘든 사람도 많은데 그 나이로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는 나이 아니에요. 더구나 결혼도 했잖아요. 나중에는 자녀도 낳을 텐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구는 거 어디에 있을까요? 매달 갚아야 하는 은행 이자값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일을 시작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뭘 걱정하지 말래 이직할걸?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 나는 회사에 안 들어가서 그냥 이참에 사업이나 하려고 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사업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닐 텐데. 너무 그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 설마 대비책 하나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겠어요. 미리 사업 계획을 싹 다 세웠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대강 정리를 끝낸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미쳐서 사업할 돈이나 있나요? 제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되겠죠. 당신의 월급은 얼마나 되는가요? 부족하다면 대출 기관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뭐, 다시 대출이라니. 우리 집도 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지불해야 할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래. 무턱대고 생각 없이 행동하기보다 적절한 회사를 선택해서 취직해야지. 너무 싫다고? 이건 내 삶이야. 왜 당신이 이렇게 그러는지. 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 같은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 뭐라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난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존심이 바닥이야. 너까지 뻔뻔스럽게 끼들어올 필요 없다. 그래도 난 내 남편인데 무작정 반대하지 말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줄 수도 있잖아. 덧불어 나는 한 번쯤이라도 너가 내 편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네. 너무하다. 너무해.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오히려 나한테 서운하다고 짓거리는 남편. 물론 한동안 회사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겠지. 나도 다 알아. 하지만 힘들다고 다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정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문제로 몇 일 동안 남편과 나는 계속 다투게 되었어. 나는 사업을 하지 말고 회사나 다니라고 했고 남편은 끝까지 사업을 할 거라고 고집했어.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니까 어느 순간 갈등이 커졌어. 결국 저는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라 생각했어요. 좋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보세요. 다만 대출은 안 돼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대출 없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라고요? 어느 정도 초기 자금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해요. 은행에 돈을 꾸어들인다가 망해버리면 어쩌죠? 제가 분명히 사업하지 말라고 했고, 당신이 고집부리다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하고, 대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잖아. 게다가 집에 대출금 갚는 것만 해도 버거울 텐데, 왜 누굴 죽일 일이 생길까요? 아이, 그래도 이걸 아니지 돈줄상 막아버리면 무슨 수로 사업을 시작해? 아, 몰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하여튼, 난 경고했어. 대출 절대 안 된다고 받기만 해봐. 그날로 이혼이니까 사업하는 거 허락했지만 은행 대출은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박아뒀습니다. 혹시라도 대출 받아서 사업했다가 홀랑 말아먹으면 그 돈 어쩌라고요? 저는 만일의 일까지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결사반대했고 혹시라도 멋대로 대출 받았다간 바로 이혼 도장 찍을 줄 알라며 호되게 몰아붙이자 알겠다고 꼬리를 내렸죠. 사실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이혼까지 들먹거면서 대출 못하게 막는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무슨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냐고요? 당신 퇴직금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은행 대출 받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돈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말이야, 무슨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느냐고요. 돈이라고 했더라도 퇴직금 이외에는 없을 텐데 사람을 왜 이렇게 무시해? 나한테 퇴직금만 있는 줄 아냐? 그동안 모은 돈도 있다. 오, 그동안 모은 돈이라니.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그 쌓은 공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말에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번뜩 올랐거든요. 저는 급히 일어나 안방 서랍장을 뒤져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잘 숨겨둔 통장이 안 보이더군요. 뭐야, 통장 어딨어? 너 설마 통장에 손대지는 않았지? 아니 별 수 있나. 사업하려면 돈이 없는데 그것도 쓰여야지. 야, 이 미친. 이 돈 어떤 돈인데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렇게 사업하고 싶으면 너 혼자 알아서 해. 왜 나까지 피해보게 만드냐이? 말이야, 이 돈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악착 같이 모은 돈이야. 매달 대출금도 감당하면서 너랑 나랑 알뜰하게 아껴 모아둔 돈이라고. 내가 뭔데 함부로 건드리냐 말이야? 그 돈은 내 돈이잖아. 물론 같이 벌어서 모은 거지만 내 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쓴 거지. 애초에 사업을 하려고 모은 돈이 아니잖아. 마음대로 이러다간 회사 간 것도 그렇잖아. 함께 모은 돈도 홀랑 써버리고 이게 바로 무시야? 너, 전에 내가 너를 무시한다고 했지. 시작도 하기 전에 사온 마라 먹을 거라고 큰소리 치면서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 난 널 무시한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거야. 달리야, 내가 날 무시하는 거라고 알겠어 미안해. 뭘 또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사람을 잡느냐?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 돈 다 채워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 당신,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 줄 아냐? 집사람이 서방을 응원하고 최고라고 해줘야 남편이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보란듯이 성공할 테니까 돈이 많이 벌어들고 그 통장을 2배로 채워줄 거예요. 아니, 2배는 뭐야? 되는 대로 채워줄 테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 무턱대고 사고만 뻥뻥 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더니 어떻게 상의 없이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공동통장까지 손해볼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서운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놈과 당장 헤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불행 한가운데 행운이겠는가
이때 아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말해놓을게. 타이밍이 꽤나 좋아. 난 임신했어. 진짜야. 응, 테스트 해봤는데 2줄 나왔어. 병원 다녀오는 길이겠지? 임신 맞다 뭐야? 그럼 내가 아빠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 이건 좋은 조짐은 아니야. 사업 시작하자마자 임신이라니. 아마도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겠어. 아빠가 될 생각에 기뻐? 당연하지. 그럼 말이야. 넌 기뻐하지 않아? 나는 걱정돼. 아직 대출 다 못 갚았는데 아이가 생기다니. 아이가 생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당신도 회사를 그만두고 한참을 모르는 사업을 시작했으니 내가 얼마나 불안해할지 몰라. 내 속은 정말 심란한데 당신은 태연하게 웃으면서 좋다고 하더라. 뭐, 물음 한 번 던져도 좋은 일이야. 당연히 기뻐해야지. 오래 못 할 것 같잖아. 사업은 사업이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니까. 그리고 걱정 마. 나는 당신과 우리의 절대 굶길 일이 없다며 자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자신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을까? 그건 아니지. 두고 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몸소 실천으로 보여줄 테니까. 남편이 믿으라고 큰소리치면서 나는 몸씨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얘만 아니라면 이혼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귀한 생명을 가볍게 다룰 순 없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였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믿어요. 혼자서 정신적 승리를 찾으면서 나름의 퇴폐도 겪었고 마음을 편안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남편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술만 마시는 거라면 어떡해. 아이야, 이것이 모두 일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문제를 만드는 도중에 술을 마시고 그런 거지. 분명해요. 내가 보기에는 사장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신나게 논다고 생각해요. 바람을 어떻게 보느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그럼 돈 좀 주세요. 돈? 어떤 돈인데요? 이번 달 생활비 돈을 받아야 생활할 텐데 사업한 후에 돈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라고요? 좀 기다려봐요. 사업한 지 얼마나 됐는지 말이에요. 벌써 수익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내가 뭔 돈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했다고 돈이 바로 오물오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단 건데요. 옆에서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주 많은 돈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돈다발 같은 것이 필요 없고 당신이 일하고 있는데 그럼 수익이 나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한 푼도 없어. 아이 몰라. 난 졸리니까 말 시키지 마. 나중에 얘기해. 사장이라고 낮에 느긋하게 출근하더니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꼬락서니를 보니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건지 팔자 좋게 돈을 까먹으면서 펑펑 놀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의 사업장을 급습했어요. 그랬더니 자리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있냐고 전화했더니 거래처 사람이랑 술 마신다고 하는데 딱 봐도 그냥 팔자 좋게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마련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작한 사업인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신이 막을 때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할 거야? 너는 아빠가 되면서도 책임을 다해야지. 그런 사람이 정신없이 하고 있으면 어떡해? 너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돈 한 번 가져다 둔 적이 있어? 내 생각에는 넌 사업이든 뭐든 필요 없어. 단지 술을 마시며 호기심만 해결하고 싶은 것 같아. 그렇다면 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니? 그냥 상상 속에서만 즐기는 게 낫지? 너가 그런 태도라면 나는 너를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갈까? 혼돈이 느껴지는 이런 지금 정리해보자. 마음 편해야겠어. 어디 태교를 하겠어?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제 애가 태어나면 우리 셋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이럴 거면 그냥 알고 먹고 다 끝내자. 굿나잇.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뱃속에 들어가 이제 와서 애 걱정이냐 그런 놈이 배짱처럼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다녔냐? 다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사업장 내가 관리하고 거래처의 회계는 다 내가 할 테니까.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뭔 또 무슨 소리야? 내 사업장인데 왜 당신이 걸려 해? 내가 지지리도 못하니까 이러지. 내가 잘하면 내가 이러겠니? 나도. 귀찮아. 태교하기도 바쁜데 내가 내일까지 맡아서 끌고 가고 싶겠다고. 그럼 그냥 집에서 편히 쉬어.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하면 되잖아. 아니, 난 너 못 믿어. 앞으로 모든 관리 다 내가 할 테니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싫으면 당장 사업 정리하고 취직해. 선택지는 두 개야. 선택은 당신 몫이고, 그런데 두 개 다 싫다면 이혼밖에 없어. 아, 좀 무슨 툭하면 당신 이혼이 그렇게 쉬워? 그럼 이혼이란 말 나오지 않게 내가 잘하던지. 우린 부부고, 넌 내 남편이야. 죽을 때까지 한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살리? 너라면 가능해. 내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굳거면 이혼하자. 그게 맞다고 생각해. 늦기 전에 각자의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그동안 내가 나를 실망시킬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은 그녀의 본 심장 소리가 아닐 거야. 매 순간 진심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다고 약속하고 심장을 흔들어 준 건데 넌 매번 나를 실망시켜. 그래서 이번에는 나도 큰 결심을 했어. 그러니까 결정해. 사업에 맡길래. 아니면 모든 걸 정리하고 취직할래. 싫다면 이혼하든가. 알았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말 좀 하지 마. 그런 얘기는 입 밖으로 내기 싫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 놓치기 아깝기 때문에 정리도 당신에게 맡기자. 그럼 될 거야? 정신 못 차리는 남편에게는 이혼이 큰 무기였습니다. 저도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약발이 제일 잘 드는 걸 어떡하나요? 그간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으니 세게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튼 이번 기회로 모든 걸 제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 망하는 꼴 봤다가는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업장에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를 낳고 몸을 쉬게 한 다음에 다시 일에 몰두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하러 나가 몸조리까지 해야지. 됐어. 이만하면 많이 쉬었어. 여자는 애하고 몸조리 잘해야 해. 안 그러면 나이 먹어서 고생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쉬어. 그러다 쓰러질까 겁난다. 안 쓰러져. 내가 누군데? 나 엄마 딸이야. 이러한 걸로 절대 쓰러지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쉬는 게 더 힘들어. 일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 남편이 잘하고 있나 감시도 해야 하고 아이고, 정말이야. 서방 왜 그런다니? 하여간 꼴 보기 싫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괜히 사업한다고 일 벌어서 내 딸 고생만 시키고. 마음 같아서는 확 이혼을 시키고 싶은데. 손주 때문에 또 그러지는 못하겠고. 아유, 내 속만 상하지. 그래도 이거사 좀 쉬면서 해, 너 이제. 엄마, 몸은 챙기면서 일해야지. 아이가 기도 전에 막달까지 일하는 거 보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배불러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도 보여. 아이를 낳자마자 다시 일하러 가는다니 속상해 죽겠어. 미안해 엄마, 걱정시켜서. 엄마 말대로 내 몸을 잘 챙기면서 일할 테니까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쓰러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엄마는 알아. 강하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알았어. 적당히 하고 와. 밤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힘든 거면 서방에게 팍팍 부탁해 먹어. 알았어, 엄마. 그럼 나 다녀올 때까지만. 우리 애써 부탁할게요.
누가 일하고 싶어 나가나요? 몸이 나름 푸짐하지 않은데 퀴똥이를 남기고 일하러 나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나가서 두 눈으로 살펴봐야 속이 편한 것을.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된 후로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제대로 잔소리하고 채찍질을 받아야 그나마 제 할 일 다 할 정도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일에 더 악착같이 매달리는 이유도 있었어요. 열심히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된 이후 제가 열심히 일해온 영향 때문인지요. 서서히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미친 듯이 돈을 벌어들였어요. 평소 벌지도 못하는 금액을 막 벌어들이니까 일하는 것이 재미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직원도 한명 체제에서 같이 일했어요. 고생한 만큼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건 참 좋은데 문제는 이 놈의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이 인간도 자립을 하게 됐어. 승원 씨,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부사장님이요. 친구분을 만나러 나가셨는데. 친구야, 오전부터 일을 하라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 하긴 여기부터 있어봤자 자기가 뭘 하겠어? 일은. 승원이랑 나는 다 아는데도 없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아주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었죠. 누가 개고생해서 일궈놓은 사업인데 누리는 건지가 다 눌었어요. 회사에 붙어 있는 꼴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돈도 많겠죠.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놀러 다니느라 바빴었어요. 아마 전생의 배짱이었을 거예요. 혼자 고생하는 게 고달팠지만 그래도 없는 게 낫습니다. 회사에 붙어 있어도 제대로 일하는 것이 없으니까 꼴 보기 싫다고 꺼지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회다 싶은지 나가서 신나게 놀더라고요. 이쯤 되면 왜 이혼 안 하냐 아무리요. 애가 있어도 안 될 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이혼이 정답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애를 낳은 이상 이유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나한테는. 빵점짜리 남편이지만 애한테는 지극정성이었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괘씸했지만 다행히 돈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남편이랑 대소를 해서 모든 목조는 저가 잡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수익 구조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돈으로 위로를 받으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수영아, 나야. 너 지금 어디니? 나 회사지. 그래? 이상하다. 왜? 그게 무슨 일이야?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을 지금 바꿔도 옆에 여정을 보면 당연히 넌 줄 알았지? 무슨 소리야? 어디서 봤는데? 호텔에서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 중이었어. 체크인하려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내 남편을 발견했어. 옆에 어떤 여자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 넌 줄 알고 반가워서 전화했지. 그럴 리가?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못 들어온다고 했어. 내가 잘못 보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 야, 내가 내 남편 얼굴을 못 알아볼까? 확실해. 내 남편이 맞아. 여자의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내 남편을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옷도 아주 쫙 빼 입었던데, 그래?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야? 아니, 장례식 온 사람이 후퇴를 왜 와? 그것도 어떤 여자랑. 혹시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니? 얼핏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던데. 그러지 말고 너 제대로 한번 알아봐. 진짜 바람 피우는 거면 큰일이잖아. 친구의 말을 듣고 믿기 힘든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정말 친구 말처럼 바람이면 어쩌나. 언제부터인지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때부터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전화했어요. 당신 어디 있니? 장례식장 어디에 오신 거죠? 그래요. 장례식장이 어디 있었지요? 어디라고 했나요?
전남에요. 사고가 났나요? 근데 왜 주변이 이렇게 조용한가요? 너와 전화를 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요. 저기, 친구들이 왔다고 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그렇죠. 통화하면 곤란해해서 남편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라고 하니 그걸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아니요.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았지만 차마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되고 있네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친구가 제게 하나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호텔 로비를 배경으로 한 공간에서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실제로는 아닐 거라고 부정해봐도 사진으로 확인하니 낯선 여자와 애정 어린 모습이 담겨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얘야, 사진 봤어? 내가 혹시 몰라서 나갔다 들어올 때 내 남편 볼까봐 열심히 두리번거렸는데 마침 그 여자랑 딱 마주쳤어. 그래서 얼른 찍어서 내게 보냈어. 어때? 내가 봐도 둘이 심상치 않은 것 같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 정말 모르고 있었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못했니? 애를 낳고 나니 그저 업무만 처리하느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냥 즐거움을 좋아해서 놀러 다니는 것으로만 알았지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어. 세상, 참으로 모르는 일이 많아서야. 당신이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이제 너희 어떻게 해야 할지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있는 시간은 아니야? 너, 제발 정신 차려. 내 입장이 되어보라.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미쳤나 봐. 너 제대로 정신 차려. 즉시 증거를 수집해야 해. 몰래 핸드폰을 검색하거나 사람을 따라다니든 뒤를 쫓든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체를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어야 해. 충격을 받은 나는 막연해지기 시작했지만 충고를 듣고 정신이 번뜩였어. 나는 몰래 바람 피운 것도 억울한데 모든 애를 그놈이 누리는 꼴을 보면서 참을 수 없더라고. 특히 귀한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흥신소에 의뢰했어. 며칠 후에는 확실한 불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어. 그동안 그놈이 모르게 돈을 제 쪽으로 돌려놓는 작업도 진행했어. 이혼장까지 날리려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심호숙한 타이밍이 왔어. 갑자기 심호가 들이닥쳐서 나에게 신호를 줬어. 신혼집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왜 신혼집을 해줘야 하나요? 어머니, 이 말하는 게 봐봐요. 그럼 당연히 해줘야죠. 안 하면 어떡하죠? 너 하나뿐인 시누이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인가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번창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왜 어머니에게 아들 덕분인가요? 제 덕이지 뭐, 사업을 시작하면 뭐가 일로 안 하고 배짱만 떨며 노는 거예요. 지금 회사를 그만큼 키운 것은 다 제 덕이에요. 임신한 몸으로 고생해서 일군 회사를 이야기하는데 제 배불러서 그렇게 고생할 때 어머님 저한테 뭐 해주신 게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남편이랑요. 똑같이 나 몰라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신혼집을 해주라고요. 정말 그건 제게 말하지 말고 어머님께 아들에게 가서 말하세요. 안 그러면 머리 복잡한데 왜 어머니까지 보태고 난리예요? 뭐야, 이게 미쳤나. 나는 시험이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거운 성을 높여 돈 좀 번다고 까부는 거냐? 참말 말고 친하지 마련해놔. 안 그러면 너 당장이 집에서 쫓겨날 테니까 내가 노력해서 읽어봤자 그게 다 뭐 대수라고. 어쨌든 그 사업은 우리 아들이 시작한 거야. 당연히 사정도 우리 아들이고 내 말. 한마디면 넌 이혼당해도 살 거라는 거죠.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요. 저는 심호 앞에 준비해온 이혼장을 꺼냈습니다. 원래 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건 아니었지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심호한테 먼저 보여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쨌든 이 옷장을 발견한 심호는 눈이 크게 떠지며 놀라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돈을 벌고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집어치워라. 그 돈이 내 돈일 것 같아. 아까 말했지만 그 돈은 우리 아들 거야. 그렇게 이혼을 원하신다면 애와 돈을 모두 놓고 당신의 몸뚱어리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로서는 당신처럼 성질이 고약하고 시험을 무시하는 며느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차라리 며느리로 즐거움을 드리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새며느리의 얼굴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불륜을 유발한 사진까지 소개하며 시모노 앞에 제안했습니다. 시모가 사진을 응시하며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시모가 말했습니다. 어때요? 생김새를 보시면 참회가 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아들 돈을 보고 싶네요. 미안합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다시 제출하거나 다른 질문을 해주십시오. 가능한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제가 집에 더 많은 걸 준데 불륜으로 인해 재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혼한 아들 걱정 안 하세요. 지금은 신혼집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씨, 걱정해야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여기는 제 집이고 며칠이면 어머니와의 관계도 끊어지는데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는 게 싫다면 빨리 가셔야 해요. 앞으로 아들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열심히 고민해야 할 거예요. 팬티 하나 빼고 다 빼앗겨요. 그래서요. 제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화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설명 없이 집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내버려두지 않고 버티면 분명 2차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순순히 나갔다. 내세울 것이 없어서겠지.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다. 어쨌든 시모와 한판 싸운 후 거실에 앉아 한숨 돌리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다. 조금 의심스럽게 내 표정을 살펴보며 들어온 것을 보니 아마 시모가 이미 다 말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것 상관없다고. 어차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테니 나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앉아 남편을 쳐다봤다. 그러자 쭈그리고 오는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청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는 여보라고 하지마. 감히 그 입에서 여보라는 말이 나와. 네 여보 따로 있잖아. 나한테는 장례식장 간다고 해놓고 그년이랑 제주도 여행 간 네 엄마한테 들었지. 나한테 증거 다 있어. 임신한 몸으로 너 대신 일하는 동안 바람 피우면서 참 희낙낙했지. 앞으로 기대해. 이제 내 인생은 불행으로 가득 찰 거야. 너가 그동안 내 덕에 편히 살았잖아. 잔말 말고 이혼장에 도장 찍어 안 하겠다고. 버텨도 소용없어. 소송해봤자 내가 이길 것 같니? 넌 불륜한 피놈이고 유책 배우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앞으로 고단할 인생을 겸허히 받아들인 건 말고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맞아. 바람 피운 거 인정해?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할게. 그 여자랑은 작년에 모임하면서 알게 됐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난 거야.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고 정말 맹세코.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우리 애도 있는데 내가 설마 마음마저 좋겠어? 그래서 내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니? 아니, 결코 그런 뜻 아니야. 다만 나도 숨 쉴 구멍 하나쯤 필요했어. 당신 축하한다는 무시했잖아.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남자가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오만함을 사고뭉치 취급하는데 너무 서럽고 자존심 상하더라. 심지어 일까지 나보다 잘하고. 그래서 난 집에 있고 싶은데 자꾸 밖으로 놀러 다니게 돼. 그러다가 그 여자를 만났어. 걔는 그냥 뭐든지 멋있다고 해주고 치아를 세워주니까 그게 좋아서 만났어. 그게 다야? 뭐,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그 여자를 만난 마음은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솔직히 남자들은 실수를 한 번씩 다 하잖아. 세상의 남자는 딱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 바람 피우다가 걸리는 놈과 안 걸리는 놈 모두 나처럼 하잖아. 그래, 물론 아무리 그래도 바람을 피운 건 잘못이지만
이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평생 나에게 그 사람 다 털고 살아.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우리 아이도.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 없이 키우는 것은 불쌍한 일이겠지. 우리는 아빠 없이 자랄 것이야. 처음에는 아빠 없이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았어.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어. 그것은 순전히 내 욕심이었다는 걸. 정작 아이는 너 같은 아빠를 싫어할 거야.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 너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도 참 형편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눈물 쥐었다고 쇼하지 말고 그냥 도장을 끼워. 구질구질하게 소송까지 하려 하지 말고. 그럼 집에 대한 구조를 나한테서 조금만 돌려받아 주세요. 솔직히 이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먹고 사는 건 열어줄 필요 없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에크 구하려고 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아빠니까 뭔가 해주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다 해도 자식 생각하면 봐줄 수도 있잖아. 이미 일은 정리하고 말했듯이 너무 별거 아닌 일이니까 생각해. 아이들은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 것 같아. 그렇게 닦아서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정말 독해. 다른 사람은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그리고 내 삶에 왜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회사나 집이든 넌 볼 건 넘버였지. 내가 뭐 했는지 지분을 달래하지 않고 돈을 펑펑 쓰며 노는 사람이었어. 내 덕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너의 잘난 척 덕분은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될 거야. 나랑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는 걸. 너만은 영원한 여자였고 내 아내 역시 너 하나밖에 없어. 우리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 거지? 내가 많이 부족했어. 남편으로서 널 실망하게 한 것을 인정할게. 그래도 당신과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 한 번 더 기회를 줘. 영원토록 속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변할 거야. 당신이 원하는 남편이 될 테니까. 나를 버리지 말고 계속 당신과 우리의 옆에 살고 싶어. 만약 내가 그럴 의사가 있다면 우리의 옆에서 살 수 있어. 꿈에서 깨면 내가 싫다는 남편처럼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 아빠라고 뭐가 좋다고 이혼한 다음에 허세 떨면서 여자들 만나고 다니겠지. 물론 가진 적도 없겠지만 너도 한 번은 아픔을 느껴봐야 해. 지금까지 내가 참고 넘겼던 감정을 넌 전혀 이해 못할 거야. 그래도 이것만 알아도 내가 땅을 칠 것이고 후회하는 만큼 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을 테니까 돼. 이혼장 여기 둘 테니까 내가 알아서 도장을 찍어. 난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테니까. 그때까지 내 짐 다 빼고 도장을 찍고 나가라. 안 그러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거야. 알겠니? 저는 식탁 위에 이혼장을 올려놓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가자고 말하지 말고 애원했지만 쿨하게 짐을 챙기고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 놈이 뻔뻔하게 엄마 집까지 찾아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엄마는 화나시면 보통 아니거든요. 남편이 온 걸 아시자마자 소금과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연신 두들겨 패셨습니다. 재수 없다고 소금까지 팍팍 뿌리는 것까지 하면서요. 그 이후엔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무서워서 못 오신 거겠죠. 며칠 후 집에 드러나서 식탁 위를 확인해봤더니 이혼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가 아무리 추움을 참아도 소용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이 찍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이혼했어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 살며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래처에 소문이 퍼지면 여러 입방아에 올라가게 될 것 같아 자세한 회사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잘 성장하고 돈을 벌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고생 끝에 얻어낸 것이긴 하지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는 겁없이 보란 듯이 그리고 이제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